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거에 대한 확신이 본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장소에 한 방에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롭다면 이런 사연 안 보내요. 그냥 몰라, 나는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집에서 죽던 나가서 죽던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래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물어본다는 건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분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아이셋 중증 장애인 아이 엄마입니다. 이혼 고민됩니다. 벌써 제목만 들어도 이분이 현재 삶이 얼마나 힘들지 가슴이 덜컹했어요. 내 동생이 이런 사연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언니로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분의 사연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24살 나이에 결혼하여 남편 지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과 같이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었고 저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집 옆에 컨테이너 같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둘째 낳을 때까지 남편은 골프나 취미생활로 매일 밖으로 나돌았으며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끼를 시부모님과 먹었으며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눈치를 주진 않으셨는데 저는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였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가게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눈치를 보셨다고 하네요. 착한가 봐요, 이분이. 시부모님이 시골에 사셔서 가부장적이시긴 한데 첫째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이 보고 집안일 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들이 아내를 도와주는 거, 부엌일 하고 뭐 같이 살림을 좀 도와주는 거를 옛날 부모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참, 이 아들 가진 엄마들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어머니가 해주셨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좀 도와주셨다 하니 나라면 아들을 시킬 것 같은데. 어쨌든 저에게 못되게 굴지는 않으셨는데 저는 항상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필할 때마다 남편은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들이 선천적 장애로 중증 지적 장애인인데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 첫 아이다 보니 제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 만나는 걸 꺼려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곤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9년 동안 저의 행복은 아이와 남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결혼하면서 제 생활도 180도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희생하고 가족에 올인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증오하며 본인 혼자 살기 바빴습니다.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2년 전에 셋째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개인 심리 상담을 1년 받아보며 마음을 많이 내려놓았고 셋째 출산 후 남편이 많이 달라졌지만 남편이 근본적으로 마음과 성향이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성매매 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제가 아플 때나 아이들이 아플 때나 항상 본인, 취미생활, 친구가 우선순위인 남편을 보며 간혹 남편 친구들 외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죄책감은커녕 친구를 감싸고 돌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남편 모습에 신뢰가 더 떨어지고 정말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혼 이후 경력 단절이고 고졸이라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3명 중 막내가 이제 3살인데 이혼해도 될까 고민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아이가 없다 또는 뭐 아이가 둘인데 아이가 둘 다 뭐 정상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혼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혼자서 해서 살 수 있는 뭐 좋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혼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이라면 이혼해. 야, 네가 뭐 애들 둘 못 키우고 못 살겠니? 나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너가 이 이혼을 함으로써
얻는 게 뭐고 잃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스마트한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한 이혼.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혼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로움,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봐도 되는 해방감. 또 어떤 게 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이분이 이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자기 마음 편한 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안 살아도 되는 그런 마음 편함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잃는 것은 무엇일까? 잃는 것.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얻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던 걸 잃는 거를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잃는 거를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분은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애들이 너무 어려요. 어린 애 셋을 데리고 여자가 어떻게 살아요? 특히 경력 단절이고 또 고졸이라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엇을 해서 애를 셋을 키우겠어요? 물론 남편이 양육비도 주고 좀 보조를 해줄 수도 있다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혼하신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하지만 남편들이 헤어질 때는 그래 내가 애들 양육비는 줄게 이렇게 법적으로든 아니면 뭐 말로든 약속은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말로는 줄게 하고 이혼은 하지만 안 줘요. 안 주면 어떡할 건데. 안 주면 뭐 가서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혼까지 결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라도 책임져서 자기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혼까지 고민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기 자식도 책임 안 지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아예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 봐요. 그냥 자기 혼자 원래 싱글이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남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잃을 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 같아요. 자, 애 셋 데리고 여자가 한 달을 살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물론 뭐 재산을 뭐 나누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의 집에서 이렇게 10년을 같이 부모님의 비즈니스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도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나 형편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또 지금 이 사연자분과 애 셋이 또 거기서 독립을 해서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지원을 해줘서 이 가족이 애 셋 데리고 엄마가 살 수 있는 환경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사연자가 일을 해서 애 셋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막내가 3살이라 그랬잖아요. 3살짜리를 어디다 놔두고 나가서 일을 하시겠어요? 심지어 큰애는 또 중증 장애인이라잖아요. 얘는 또 어떡하겠어요? 아마 이혼하고 나가는 그 순간, 그 날부터 이제 눈물바다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큰애가 또 장애인인데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겠어요. 부모가 2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얘를 키워도 힘든데 엄마 혼자서 어떻게 키우겠어요. 네, 지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경력 단절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 장애인 아이 하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애들만 키워도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거를 혼자 다 하시겠다고요? 또 다른 옵션은 아이를 안 데리고 혼자 나가는 거. 글쎄요, 저는 만약에 제 동생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저는 정말 제 동생을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고 자식을 셋이나 낳는데 설마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죠. 어쨌든 내가 난 자식이니까 엄마로서 내가 난 자식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두고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아이들 두고 나가면 이제 애들 삶이 다 망가지고 남편도 이제 괴로우니까 삶 망가지고 또 본인도 애들 두고 나간다고 해서 결코 편하게 잘 살게 되지 않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뭐 잘 살 것 같죠?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지금 이분의 고민과 불행이 이제 남편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말씀하신 이 남편의 이런 성향들은 그냥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들인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못됐고
나쁜 남편들도 사실은 되게 많은데,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남편한테 어떤 결혼을, 가정 생활을 파괴할 만한 큰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본인이 당사자가 되게 괴로우신 거잖아요. 되게 근본적인 마음과 성향이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맞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시부모님, 남편, 지금 이 힘든 삶을 남편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힘듦을 나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오로지 탈출구는 이혼인 것 같지만 이 시기도 또 지나갑니다. 정말 신기하게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제 여동생도 막 남편하고 엄청 크게 싸우고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울고불고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다고 한번 했죠.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여기 놀러 왔는데 남편하고 다시 너무나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 감정이 고조가 될 때는 도저히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다시 못 살 것 같아도, 그래도 애를 셋이나 낳고 살았던 그런 세월에 미운 정 고운 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때 이 고조됐던 예민한 이 감정이 또 지나고 나면 또 그 사람의 불쌍한 면도 보이고 그 사람의 안 된 것도 보이고 또 그 사람하고 좋았던 그런 세월도 또 생각나고 하기 때문에 또 지나갑니다. 제가 이혼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이야기했었는데, 이혼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혼을 해서 행복해진다면, 지금 삶보다 내가 이혼해서 행복해지고 더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좋은 조건이, 기회가 더 많다면 이혼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고 이혼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은 이혼해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보다 10배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이혼하지 말고, 남편이 어쨌든 돈은 갖다 주잖아요. 뭐 한 달에 하다못해 200만 원, 300만 원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애들 키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가 좀 힘들 때 남편이 또 애들이랑 또 같이 시간도 좀 보내주고, 애들 좀 봐주잖아요. 그래도 남편만큼 편한 사람 없어요. 애들 셋 데리고 나가서 혼자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어 봤자 누구 하나 내가 편하게 부려먹을 사람 없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일 편합니다. 아직까지는 적어도 작은 애가 최소한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냥 사는 게 유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10살 정도 되고 나면 막내가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7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때는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버티세요. 남편도 아마 지금 굉장히 삶에 아마 권태기가 와서 와이프한테 어떤 애정도 못 느끼고 또 가정이라는 어떤 그런 화목함, 따뜻함 이런 것도 못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7년은 버텨보자, 막내가 1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좀 버텨서 어쨌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갖고 내가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게 지금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이혼하면 큰 손해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래 내가 7년만 더 살고 그때 가서 이혼을 결정하자. 안 늦어요. 절대 안 늦어요. 그때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또 나도 그만큼 7년이라는 세월을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혼한다면 아마 이분은 후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연자분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던 그 사이에 뭐 미용 기술을 배우던 하여튼 뭐 어떤 기술을 배워서라도 내가 나 혼자 애들 데리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이왕 살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남편도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현명한 여자라면 지금 이쯤 정도 됐을 때 남편을 잘 구스르고 달래서, 속은 불이 날 망정 잘 거스르고 달래서 그래 우리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 집에 그래도 돈이라도 갖다 주니 고맙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잘한다 잘한다
당신 덕분이다. 최고다. 이왕 7년 사실 거면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7년 뒤에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막 같이 미워하고 같이 막 서로 냉대하고 막 이러면 그거는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이혼한 것보다 못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겨서 내가 뭐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분의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연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